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시청자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싶은 기회주의자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방송의 재미와 안전을 보장해드리는 기회주의자 MC 장원입니다. 자, 변화의 중심 기회 경기 기회주의자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상품 네. 이벤트 준비되어 있죠? 네, 자 실시간 채팅창에 네. 댓글로 자 여러 가지 의견 남겨주시고 상품 받는 기회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첨자는 채팅창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눈 크게 뜨고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자, 벌써 6월인데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네, 자, 저희 스튜디오 여름 찾아왔는데 네. 여름 어떻게 보냅니까? 일 열심히 해야죠. 아, 별거 있겠습니까? 사실 여름은 무더위만 좀 피했으면 좋은 그런 계절 아니겠습니까?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저는 휴가 안 갑니다. 안 가시나요? 저는 방송만 합니다. 어. 재판과 방송이 다 일입니다. 아, 휴가 그래요? 같은 거안 갑니다. 왜? 가족과 함께 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이건 아기가 고3이라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여름에, 초여름에 이게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데 네. 6월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저는 6월이면 네. 잊으리 어찌 우리 그날을 6월 6월이라면 뭐 현충일도 있고요. 네. 또 6.25 한국전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정말 6월 하면 호국 봉헌의 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네. 그 외할아버지랑 같이 생활했거든요. 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밑에서 컸기 때문에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6.25 참전 용사셨어요. 아, 진짜입니까? 네네네. 오. 그래서 이제 6월 달만 되면 늘 바쁘셔요. 어. 항상 그 정복 있잖아요. 군복, 차를 정복. 예, 예. 차를 입으시고 항상 어딜 가시었거든요. 어. 행사 같은데 맞습니다. 저를 데려가기도 하고 어린 저를. 예. 뭐 그래서 6월 달만 되면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힘쓴 분들 기억을 하면서 추모하고 또 공훈에 보답하는 그런 달이 6월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역사적인 6월 또 기념일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의 기억을 더욱더 생생하게 만들어 주실 아주 귀중한 분들을 귀한 모셨습니다. 분들 너무 네. 묵직합니다. 음. 별이 6개입니다. 별이 6개입니까? 별이 6개입니다. 별들의 잔치군요. 무섭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자, 일단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영희 위원님부터 네. 좀 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장영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해군제독 이병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킨 역전의 용사들, 네. 각군 전문가들이 모였는데요. 네. 저는 땅을 지킨 육군의 모종화입니다. 예, 육군 반갑습니다. 모종아 네. 위원님. 해병대 김진호 예비역 중장입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묵직해요. 네. 더 네. 야.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드리자면 자. 공군, 공군, 해군, 육군, 해병대. 근데 사실은 전군이 다 모였습니다. 전군이 지금 다 4개 전군이 다 모였는데 네. 저는 딱 볼 때부터 알았습니다. 딱 그 느낌이 오거든요. 네. 지금 좀 잡아주시면 누가 봐도 해병대 한 분이 계세요. 누가 봐도 뭐 그냥 네. 해병대세요. 누가 봐도 해병대예요. 저분 모습으로는 아니.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네. 저분 모습으로는 육군을 할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지금 당장 그 야전으로 나가셔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은 분 한 분 계십니다. 야전 사령관. 해병대 대위로 보이세요. 네. 김진호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딱 공군의 느낌이 또 장혁익 위원님. 장혁익 위원님은 딱 공군 느낌이 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공군 파일럿을 지금 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탑건. 탑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준비를 좀 했는데 네. 탑건이면 탐 크루즈 아닙니까? 예, 뭐 탐 크루즈라고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 이게 영화가 나온 뒤에 이제 한국군도 이제 탑건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는 보람의 공중 사육대회라 그래서 네. 매년 조종사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네. 전투 기동하고 전술 폭격도 하고 해서 아. 최고 성적을 가진 사람이 이제 결국 비행기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직각으로 몰기도 하고 뭐 그런 직각으로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몰면 큰일 납니다. 그 옛날에 2차 대전 때 2차 대전 급강화 폭격기라는 게 있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시죠? 네.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탑건이라고 하니까. 네. 네. 전투기를 모셨던 거고 전투기. 급강화 폭격기는 또 이제 해군 소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네. 해군 이병록 자문위원님 예. 신대동여 지도를 또 작성하셨다는 얘기가 아, 있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김정호 아닙니까? 어. 예. 고산자 김정호인데 네. 예.
제가 바다에서 영토를 네. 지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상 그 영토를 밟고 다니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다리에 힘이 있을 때 네. 내가 영토를 직접 내 눈으로 밟고 다니자 해서 네. 길 따라 마을 따라 방방곡곡 네.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블로그에 매일 올리니까 주변 네. 사람들이 책을 내라 그러고 있어요. 아, 두 분이 책 사주신다 그러면 내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아, 당연히 직접 사야죠. 지도를 그리시는 겁니까? 아니 지도를 그러니까 다니면서 내용들, 이렇게 예. 그 대동여지도하고 이제 동국 여지 승남 보면은 예. 여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예. 단순히 지도가 아니고 그냥 길 위의 인문학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어떻게 사냐 뭐 그런 얘기도 적어가면서 그런 군 얘기도- 생활은 바다에서 하시고 예. 저녁 이후에서는 또 이제 아, 예. 산가들을 다니시면서 속으로는 육군을 그리셨던 분이에요. 그런 말씀하시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군 제독이셨던 해군 분한테. 제독이신데 항상 아, 육군에 예. 가고 싶었던 근데 그런 가장 거 중요한 것은 예. 북한 땅을 못 밟는 거잖아요. 아, 그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또 뜻을 또 펼치고 계시군요. 자, 우리 모정아 자문위원님은 뭐 엄청 저는 얼굴이 굉장히 낯이 익습니다. 저도 사실 알고 있는 네, 그 저분이 그 뭐냐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뭐죠? 저는 스티븐 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기사가 많이 사실 나서. 대단한 또 네.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네네. 모정아 자문님 군 경력 에피소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군 생활을 39년 했고요. 아, 전역 후에는 이제 병무청장을 했었는데 예, 특히 이제 사람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 25년 근무를 했어요. 네. 군단장을 제가 2번 했었는데 그것도 네. 경기도에서 2번 했기 때문에 1군 단장, 수도군 단장을 했습니까? 1군단하고 6군단장을 6군 단장을 했어요. 하셨군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 대한 애착심도 많고요. 아, 또 경기도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어서 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자문위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1군단은 이쪽 이제 네. 파주, 네. 지금 6군단은 포천 그 일대였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전 잘 모릅니다. 예. 저 행안부 소속이었습니다. 예, 제가 예. 그 6군단 근처에서 판사를 해가지고 예, 아. 뭐 근처에서 예, 알겠습니다. 네. 뭐 그 병무청장 때 스티브 유를 욕을 또 하셨어요. 욕을 했다니요. 예. 아니 그냥 그분은 그냥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씀하셨죠? 이제 그때가 국정감사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마침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네. 스티브 유가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랬으니까 한국 입국을 허용하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네. 저는 평상시에 병역 의무를 소홀히 한 사람은 절대 용서해 줄 수 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는 스티브 유라고 부르고 싶다. 와. 스티브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 그래서 미국에 여행 갔다가 일주일 만에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을 면탈한 사람을 도저히 입국을 시킬 수 없다. 그랬더만 이제 그 다음부터 제 별명이 사이다 병무청장, 네네네. 단호박 병무청장 해가지고 지금도 유튜브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545만 그 장면이 조회수. 545만 조회가 된다는 거죠. 조회수가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적으니까. 저도 봤거든요. 저도 네. 봤거든요. 워낙 그 영상이 지금도 그렇게 유명했어요.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소신의 변동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 근무를 예. 수행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네네.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아하. 상실감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병역 근무는 공정하고 누구나 다 예의가 없다는 소신은 변동이 없습니다. 네. 스티브 유는 미국 사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네. 사람. F4 비자 받고 들어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교인데 저도. 알겠습니다. 네. 자.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테마사분 계시잖아요. 귀신 잡는 테마사. 테마사. 해병대. 예. 네. 귀신 잡는 해병이란 말이 궁금하시죠? 네. 그 외에도 해병대를 칭하는 애칭들이 많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네. 그렇죠. 무적 해병, 네. 귀신 잡는 해병,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그 말은 사실은 6.25 전쟁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네. 아. 곧 다가오는 이제 6.25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네. 한 2달 반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어요. 음.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을 방어하는 그 최서측에 통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네. 그 통영 상륙작전에서 나온 말인데 아. 8월 17일 날 1950년 8월 17일 새벽에 은밀하게 통영 상륙작전을 실시해서 네. 북한군 7사단 선발대 한 500여 명을 선멸을 했습니다. 네네. 만약에 그때 그 통영이 함락이 됐다면 예. 거제도라든지 진해 이쪽으로 해서 부산이 바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해병대와 해군이 처음으로 실시한 상륙작전인데 네. 네. 그 장면을 취재하는 그 미 종군 기자가 아. 그 장면을 보고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영화 한번 할까요? 네. 고스트? They might 아. 네. capture the devil. devil이라 대불 악마를 잡는. 악마도 아마 저들은 잡을 것이다. 그런 기사를 썼어요. 아, 그럼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해병대가 귀신 잡는 겁니다. 저는 그렇죠. 미국 해병인 줄 알았거든요. 고스트. 아, 네. 대불. devil. 예. 와. 그래서 저들은 아마도 그 귀신도 잡을 만한 그런 와. 군대다. 그렇게 찬사를 해서 결국에 그 기자는 한국 전쟁 취재로 해서 퓨리처상까지 받은 그런 말인데 그 말을 이제 지금 해병대가 계속 받아서 귀신 잡는 잡는 해병이다 이렇게 해병. 쓰고 있죠. 어릴 때부터 해병 가고 싶었었던 겁니까? 아 그렇죠. 해병대는 아무나 선택할 수가 없죠. 다른 분이 다른 분이 계신데. 제동님도 계시고 장군님도 계신데 뭐 비행기 아무나 봅니까? 비행기로 운전면허증만 타고 가는 겁니까? 해병대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렇게 공격적인 군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진중한 군도 있어야 네, 알겠습니다. 진짜 너른 마음으로 그냥 귀엽다 생각하고 봐주십니다. 그 말을 또 이제 해군 제동님이 해주셨어요. 네. 자, 우리 경기도 평화안보 자문위원들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진이 네 분께서 이제 현역으로 활동하실 그렇죠, 때 그렇죠. 사진들을 제가 좀 준비해봤는데 다 멋지더라고요.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우리 사진이 장영익 위원님께서 예. 파일럿으로 활동하던 시절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약간 오른쪽에 에이스 아주 젊은 얼굴이고요. 야, 에이스라고 써. 에이스. 에이스. 공군 에이스. 공군 에이스. 저건 뭔가 과자 이름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뜻으로 있는 진짜 에이스. 에이스는 그 이제 조종사들만 보는 아. 월간지 잡지가 있어요. 그 아. 잡지 속에 표지 모델이었던 거죠. 네. 우리 위원님이 에이스여가지고 위원님한테만 에이스가 붙은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잡지. 그때 이제 저게 탑건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탑건 수상하자마자 그때 했을 때 사진이고요. 그때 이제 팬텀 비행기로 좌석에 앉은 모습을 촬영해서 그 당시에 나갔던 네. 신문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팬텀이고 왼쪽은 왼쪽은 조금- 제가 이제 저녁하기 전에 저녁? 마지막으로 아하. 비행했을 때 모습이죠. 저 때는 네. 장군 네, 장군 때. 장군이었었고요. 저 오른쪽에는 이제 35살 뭐 청춘 소령 때였습니다. 네. 네. 와. 야. 비행 훈련도 많이 하고 전투 출격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맨 먼저 제공호 F5라는 제공호로부터 예. 시작해서 그다음에 팬텀도 탔었고 마지막으로는 KF-16까지 네. 한 죄송한 3,000이 얘기지만 어느 게 운전하기가 좋습니까? 갈수록 더 편해지죠. 아, 갈수록 그래요? 더 편해져. 예, 그만큼 시스템이 무릎 알아서 좋으니까요. 가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네. 아니고요. 그래서 한 3,200시간 정도를 탔고요. 예. 이쪽 지역에 수도공방과 저에게 주 임무였어서 이 상공에 머문 시간이 아마 굉장히 그 중에 많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와. 듭니다. 네. 아니 저는 공군 훈련하는 거 영상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네. 특히 그 유명한 게 이번 탑건 영화 찍으면서 배우들도 그 훈련을 했다던데 실제 운전 기압 훈련. 예. 예. 네네. 예. 똑같이 저희도 다 하죠. 그러니까 제가 네. 유심히 이제 얼굴 보니까 상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아, 그 말은 상처가요? 맞습니까? 흉터 같은 게 있으면 뭐 터진 아, 거.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예. 그런 거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뭐 수술하신 분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뽑을 때는 그런 아. 가능한 한 그런 분 아닌 분들을 아마 선발하는 기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딱 그 얼굴이 공군 얼굴이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 아니에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공군들은 머리를 이렇게 올빼기 바람이 부니까 딱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이병록 위원님이신데 사진 네, 이제 이게 뭐죠? 그러니까 군생활 때 사진이 아니라 군생활 지금 때. 요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사진은 팬미팅 현장 같아요. 뭡니까 위원님? 제가 사진을 많이 보내드린 이유는 예. 더 많은 기회를 제가 드린 겁니다. 아, 많은 그렇습니까? 사진 중에 하나 골라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출판 기념회 아. 바로 요청입니다. 그 책입니까? 바로 대동의 지도 책입니까? 예,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 예. 우와. 제가 전역하면서 별명을 광군에서 의병으로라고 지었어요. 아마 제가 지은 별명 중에 가장 잘된 별명일 것 같은데. 관군에서 의병으로 뭐 의병으로. 예, 예. 임진왜란 얘기입니까? 아유 현대도 의병이 있죠. 아. 광군이 아니니까 시민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아. 않습니까? 그래서 네.
책을 냈고 그 당시 이제 출판 기념회인데 저는 단상을 없앴어요. 예. 네. 높은 단상을 없애고 전부 다 같은 바닥에서 앉아가지고 대신 서로 상대방을 마주보면서 우리끼리 예. 쳐다보면서 제가 이제 제 인생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한 거죠. 가령 흑산도에 근무할 때는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같이 그분이 오셨어서 일어서서 한 말씀 하시고 못 오시면은 이제 영상으로 해주시고 그때 책을 한번 내봤고 그 다음에 아까 예. 말씀드린 또 하나 낸다 그러면은 대동여지도. 신대동여지도에 관한 책을 하나 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얼핏 지금 보니까 관군의 생각 아마 이 제도 또 해군 생활 하실 때 말씀 같고 뒤에는 또 뭐 병사의 네, 전역에서 전역하는 예, 의병으로 예, 예. 생활을 하고 있다. 예, 네. 관군의 말씀으로. 모습과 의병의 모습이 다 담겨 있죠. 여기는 알겠습니다. 제가 꼭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현역 때 사진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사진 보내주신 거 보니까 그 군생활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책 파는 게 더 중요하신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는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이니까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군생활도 소중하지만 지금의 나가 소중하다. 뭐 이런 뜻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현역 나는 딱 그 배 위에서 막 이렇게 딱 멋있게 있는 그런 원래 모습 사진 이제 보고 싶었거든. 그런 얘기 할지 저희 또 외삼촌, 큰외삼촌이 해군 중령이 그랬어요. 배 탄 모습 그렇게 저는 좋았거든요. 진해 이제 네.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해군들은 이제 왠지 마도로스 이런 거 물 것 같은데 군인들은 물진 않습니다. 네. 그냥 정상적으로 생겼어요. 그 말씀 하려고 해요. 그 말씀 하려고 네, 해요. 네, 네. 자, 해군 사진은 안 보내주셨고 하여튼 네. 팬미팅 출판 기념회 사진을 자, 보내주셨습니다. 관군에서 의병으로 의병으로. 이병록 즈음. 네. 보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진호 위원님 사진을 저희가 네. 요청을 했는데 딱 한 장 보내주셨어요. 네. 이병록 위원님은 네. 24장 정확히 보내주셨는데 이거 딸랑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이게 해군과 해병의 차이인가 봐요. 네. 아니 24장 중에 군생활 사진 하나도 없는데 이 김진호 위원님은 딱 한 장 보냈는데 100% 사진, 100% 군대 사진입니다. 네. 100%. 뭐 많이 필요 있냐? 많이 한 장으로 필요 없다. 설명하겠다. 근데 네. 해병대 장군이다. 저 때 언제입니까? 저것은 2015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네. 해병대 교육훈련단장을 하던 시절입니다. 와 제일 네네. 제일 힘든. 예, 그래도 제일 또 멋있게 나와서 제가 제출을 했는데요. 네. 네, 네. 뭐 기억나는 거는 혹시 김태평이라고 아십니까? 김태평 원빈이죠. 현빈이죠. 해병대 근무했잖아요. 네. 제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제 가기 전에 부임하기 전에 나왔고 예, 예.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윤시윤 네. 해병이 제가 있을 때 김탁구요. 네네 김탁구 태평한 김탁구. 저도 아주 팬이었는데 예. 그때 1등 최우수 훈련병으로 했어요.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티브 유 같이 네. 그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인가 하면 네. 정말 그런 사회적 위치에서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네. 많이 감사했고 네. 아주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늘 궁금한 게 이 지역마다 네. 저는 또 일산 거주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제일 활성한 게 해병대 전후예요. 그 컨테이너 박스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예. 아니 그거 실제 물어보니까 왜 해외에도 있대요. 다 있어요. 해외 교민들도 교민들이 해병 미국에도 전후에도 있대. 있대. 미국에도 있어. 있대. 제일 유명한 데가 또 하와이 해병 전후회입니다. 네, 가는 곳마다 환대하고 또 이렇게 직업도 소개해주고 뭐 기회도 많이 주고 많이 도와주는 아주 끈끈한 전후회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그 역사는 오래된 건가요, 되게? 그렇죠. 해병대 전후회가 그렇게 좋은 것은 사실은 이제 해병대 전후회는 해병들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신, 네. 혼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소군이다 보니 네. 또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 싸우고 많은 희생을 겪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통영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 등등 또 월남전. 네. 그래서 소규모 소군에서 많은 희생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을 입고 계시지만 네. 그 정신 이것은 희생에서 나옵니다. 혼 저희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찮게 빨간색 입긴 했는데 이게 해병대 때문에 입은 건 아닙니다. 예. 관련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생활 동안에 겪었던 추억을 네. 전역해서도 잊지 못하는 거죠. 근데 좀 해병대 느낌 저도 저는 육군 출신인데 네. 좀 별나 보이기도 합니다. 한 번씩 막 자기들끼리 막 네. 막 그런 거 왜 그럽니까? 글쎄요. 일부러 어떤 그럽니까? 맥기 한번 막 아니 그리고 해군도 그러거든.
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네. 후임이래. 술집에서 옆에서 사줘버려. 술 사줘버려. 술 사줘. 네. 내 친구들도 보면 아니 우리는 육군 너무 많기 때문에 사줄 수가 없어. 아 그렇죠. 다 사줘야 돼 그 그러면. 다른 점입니다. 예, 이렇게 다 사줘야 돼요. 예, 소수기 때문에 또 강한 것이고. 더 잘 뭉치는구나. 네. 제 동기들이 이제 포항 출신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 동기 중에 해병이 5명이에요. 해병 다 같이 시험을 봤는데 근데 예. 한 명만 떨어져가지고 예. 한 명만 기수가 좀 늦어. 예. 아직까지도 그걸로 괴롭혀요. 지금 제대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술자리에서 만나면 대가리 박으라 그러고 또 동기인데 대학교는 동기인데 지갑니다 아주 해병대는. 해병대. 예. 뭐 기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네. 좀 안 좋은 네. 부분도 많이 있죠. 아니 근데 많이 전통이기도 있지만, 하니까요. 네, 예, 또 우리 군기의 상징이고. 군에서의 어떤 규율이라든지 또 네. 상병하복 정신 네. 이런 측면에서는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궁금한데 그럼 네 분 다 근무를 하고 경기도에서 근무를 네. 하시니까 네 분 사이에서도 군기가 있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느껴지기에는 우리 김진호 위원님이 약간 가장 아니요. 젊으셔가지고 가장 아유 그렇지 않고요. 아, 네. 예. 아닙니까? 아주 화기애애하고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잘 알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우리 네. 모종화 의원님 사진을 안 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간 건데 네. 사진은 필요 없다. 음. 영상을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유명한 영상. 자, 그 영상 한번 보시고 네. 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그건 너무하잖아요. 형평성 없습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STV는 유일하게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와서 국내에서 신청서도 받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과 4,000명 차원이 다른 유일하게 병역을 기미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STV는 형평성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팩트에 맞지 않는 사실이고요. 이는 병역 면제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신청서를 해가지고 5급 받은 사람은 이렇게 면제해 주는 거지 그걸 뭐 잘했다고 우리가 면제해 주겠습니까? 스티브는 병역 기피자다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속이 다시네요 저는. 네, 뭐 아직까지도 저 영상 막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들 시원해 하시는데 그때 이제 제 기억에 저희 같이 이제 봤던 방 너무 네. 잘생겼다. 사실은 마스크 입고 눈빛만 있었거든요. 눈빛이 네. 살아있다. 말씀 너무 잘한다. 네. 근데 벗으니까 좀 귀여우셔. 그러니까 마기꾼이셔, 마기꾼. 아니 좋은 마기꾼이셔. 의미, 좋은 의미에서. 눈빛만 봤을 때는 진짜 눈빛만 와, 봤을 때는 뼛속까지 군인이시구나 했는데 군인이세요. 벗으니까 약간 귀여우시죠. 미남이십니다. 네. 어떻게 인기를 실감하십니까 그때? 그때 인기보다는 보람을 찾죠. 왜냐하면 저 방송 나간 이후로 연예인이라든가 공인들이 네. 이제 병역 의무를 공개해야 된다는 네. 어떤 네. 자부심을 느끼게 됐고 그런 공감도 형성된 게 네. 일조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죠.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다. 네. 한 번 더 말씀 주십시오. 군대 안 간 사람은 그 불이익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대한민국 남아라면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공인들이 있잖아요. 예.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인들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 네. 그 중에서 특히 연예인이라든가 연예인들. 예. 또 체육 선수들 네. 또 정부의 어떤 고위직 대통령 자녀분들은 반드시 모범적으로 군을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또 우리 대학생들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네. 먼저 가서 병역 의무를 하고 난 다음에 자유스럽게 하겠다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뭐 BTS도 이제 가는데요. BTS 오. 가는 다 가야 BTS 가는 데다 가야 돼요. 야 네가 BTS보다 인기 좋냐? 이러니까 할 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근데 가야 돼요. 많이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가야 돼요. 네. 예. 군대는 그래도 가야 된다. 네. 누구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똑같이 기준이 가야 적용돼야 된다. 된다라는 인식이 사실 모종화 위원님의 그 네. 한마디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사진 안 된 이유가요. 예. 저는 이제 언론에 많이 비쳤기 때문에 네. 새로운 위원님들이 아, 양보한 거다. 아, 이게 되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말속에 약간 그 서로들 이게 약간 이 계급으로 보면 별이 3개시죠. 별이 3개시고 근데 육군은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해군 뭐 공군 같은 경우는 별이 한 개 장군 되는 게 정말 제독되는 게 아주 어렵거든요. 네. 해병대도 마찬가지고 세 분은 이제 별 하나시고 네. 세 분이 합쳐가지고 별에 3개가 되는 아니 저는 2개입니다. 아 2개십니까? 전역해가지고 예. 네. 연구소를 만들어서 소장이 됐습니다.
소장이. 그러니까. 네네. 그럼 인정해드려야죠.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인정해드려야죠. 예. 또 이 세 분들이 분리하면은 셋이 합쳐가지고 별 세 개다 동등하다 해가지고 제가 연합을 또 하시는군요. 예. 합종 연행을 좀 하시는군요 또. 자, 오늘 좀 육해공 또 해병대 자 모두 이름 날리신 네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평화안보 자문위원 네. 이게 조금 생소한 직책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모종화 위원님한테 대표적으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경기도가 이제 31개의 시군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7개가 적병지역하고 연해져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전방에 있는 연천군 같은 경우는 94%가 군사시설 보호국이에요. 각종 규제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이축되고 또 이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또 군부대가 통합됨으로써 많이 공동 현상도 나오고 그래서 네.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또 경기도는 가만히 보면은 육군, 해군, 해병대 주요 공군까지 주요 시설들이 또 주요 지휘부가 다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에는 군부대와 협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군 전문가, 이것도 각 군별로 한 분씩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안보 정책에 있어서 군부대와의 협조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소통도 하는 그런 긴밀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자문요원 제도가 생겼는데 참 유익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뭐 육해공 해병대 다 있죠. 지금? 다 있습니다. 가장 많은 군인들이 예. 부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작은 중앙정부와 예, 같죠. 거의 같다고. 특히 이제 미군 부대 주력이 우리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평택이라든가 오산에. 네. 그래서 경기도 하면은 안보의 중심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장희 위원님, 경기도하고 다른 뭐 시도하고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타 시도에는 모두 한 분 내지 두 분이 근무를 하세요. 근데 아까 저 전에 사실 말씀하셨듯이 충청도, 경상도에 뭐 그렇게 많이 죄송한 얘기지만 네. 경상도 후방이잖아요. 최전방이다 지금. 바다는 전방에 따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어쨌거나 하여간 주변에 저희들 3군의 주요 부대들이 다 네. 밀집해 있는 경기도가 그런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이 있다 보니까 아하. 전문가들의 전문성도 발휘하고 네. 서로 또 합동성을 또 발휘해서 이제 민관군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소통의 창으로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네. 예, 저희가 4명이 다 같이 근무하고 소통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이 네네. 네 분 중에 소통의 왕으로 보이세요, 우리 이병록 위원님은. 혹시 위원이 되시고 예, 예. 소통 채널을 좀 더 구축을 하신 겁니까? 일단은 뭐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연천부터 파주 접경 지역에 일단 현장을 쭉 다니면서 현장에 이제 실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실상을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공 관련 기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그걸 목표로 삼고 이제 계속 소통 채널을 확보해갈 생각이고 네. 제 업무 중에 상당 부분 비밀이 많기 때문에 네네. 두 분은 절대 오늘 내용을 발설하시면 안 돼요. 예. 네. 우리 장 의원님께도 좀 질문 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공군 장성 출신으로서 또 특별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늘도 뚫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늘 중요하죠. 아까 말씀하셨죠? 얼마 전에 드론 날라오고 이래서 좀 민감해요. 난리 났어요. 서울 지역이긴 하지만. 네. 예, 이제 뭐 우리의 영공은 누구든 이제 공군이 담당을 하고 네. 있지만 이 지역에 아시겠지만은 공군의 작전의 중심지인 공군 작전사령부도 있고 주요 병단도 있어서 이쪽 지역이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해 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네. 또 도민들이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네.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이 경기도 쪽이 접경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국조가 연결돼 있고 접경 지역에 애로점이 있는 겁니까? 접경 지역 애로점이 연천이나 참 뭐 위에? 많죠. 예. 원래 접경 지역이라 하는 것이 이제 언제 생기냐면 53년 7월 27일 날 휴전 때 같은 군사 정전 협정에 의해서 이제 비무장지대 거저 라인이 예. 그 밑에 이제 민간인이 통제 못하도록 하는 선이 하나 있어요. 그건 민통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밑에 이제 그 접경 지역인데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대충 뭐 파주, 강화, 연천, 김포에서부터 쭉 아, 철원까지 쭉 있죠. 철원까지 쭉 예, 이렇게. 그런데 이 접경 지역 군사 시설 보호구역으로 책정이 되면요, 네. 영농 활동이 우선 제한이 되고 아. 또 시설물을 증개축하는 거, 예. 또 관광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예. 심지어는 그 미통선을 통과하려면 출입까지 많이 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규제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는 군부대가 많아요. 네. 또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각종 소음,
또 사격하기 위한 안전사고 등 많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쭉 돌아보니까 이 접경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이 네. 이루어져야겠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5월 25일 날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경기 북부에 큰 그 기폭제가 될 것이다. 예, 법을 통과시켜준 국회의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예,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민통선화가 군사시설 보호계획이 상당히 좀 옛날에 많이 그어져 있어요. 이것을 현대 안보 한계에 맞도록 조정을 해야 되고 네. 제일 큰 문제는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잖아요.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보상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애로사항이 해결돼야만이 경기 북부의 어떤 적병 지역도 동일하게 균형되게 발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김준호 위원님은 이제 해병대니까 해병대 네. 사령부가 김포 이사단. 화성에 있고요. 김포 이사단. 아니야? 해병대가 있긴 하죠. 네.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포항에 있었던 맞고요. 김포가 오, 이사단. 잘하시네. 나 면회 엄청 갔어요. 나 백령도도 간 사람이야. 친구 면회 가려고. 백령대 여단이 네. 있고요. 김포와 네. 경기도와 해병대도 밀접한 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예. 1953년 그 휴전 협상이 되던 그 시절에 판문점 옆에 장단반도라는 곳이 네. 있어요. 임진강 북쪽에 장단반도 장단 사천강 전투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때 해병대가 거기서 피를 흘리고 그걸 사수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땅으로 돼 있고요. 예. DMZ는 이제 군사 분계선 또는 뭐 비무장지대라고 하는데 비무장지대와 연계해서 한강 하구, 그러니까 임진강부터 한강 하구 서해안으로 이르는 그 중립수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곳을 이제 해병대가 지키고 있고요. 음. 사실 그 1.2km밖에 안 돼요. 가까운 곳은 네. 애기봉 앞에는 그래서 전방 못지않게 아주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곳입니다. 백령도도 그 해병대 있죠. 유교단. 아 이쪽입니다. 그럼요. 예, 백령도, 대청도, 유교단. 예. 서해 오소도 네. 당연히 유교단이 지금까지 방어를 하고 있고 해병대는 가장 위험하고 예. 또 가장 힘들고 예. 어려운 자부심이 그런 곳에서. 꿈꾸미십니다. 네. 예. 질문 갈 때마다 자부심이. 네. 다른 위원님들이 아우 또 시작이야. 그런 느낌이에요. 예. 김포 반도의 그 갈대밭과 뻘밭을 빡빡 기면서 네. 네. 우리 해병들은 오늘 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왜 또 웃으십니까? 아 저는 땅에서 기우는 건 전혀 안 괴롭습니다. 배멀미가 진짜 괴로워요. 아 배멀미가 되었다. 예. 비행기 뭐 비행기. 돌아가고 막 이러는데. 비행기도 멀미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뭐 당연히 멀미가 멀미 있고. 있는데. 예. 전차도 멀미가 있지 않습니까? 전차는 공기가 안 좋아서요. 이게 우선 몸집이 크면은 좀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야, 안 힘든 군대가 안 없다. 힘든 문제가 없다. 예, 결론 그렇습니다. 자, 계속 네. 얘기 들어보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네. 언제 그 장군님들 모셔놓고 아니, 군대 근데 얘기를 해보겠습니까? 저는 장군님들은 좀 다를 줄 알았거든요. 비슷해요, 우리 군인. 사병들이 모였을 때랑 비슷하네. 예, 서로 군 자랑하고. 예, 자존심 대결하는 거는 장군님들이랑 사병들이랑 똑같네. 일반 병이나 똑같네. 군대 썰 재밌게 한 번 더 풀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직업 군인이죠, 네 분 다. 네. 어떻게 군인을 하기로 결심했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를 수호한다는 목표, 네. 네. 목표 이것들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네. 그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주저없이 그냥 군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 근데 파일럿들은 네. 중간에 유혹이 많거든요. 민간 항공사에서 그렇죠. 스카우트 해가려고 엄청 또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 그냥 그 끝까지 그 길을 가기로 대안 했던 항공에서 거죠. 제안이 왔습니까? 직접 개인한테 오는 건 아니고 기회가 주어지는데 제가 선택을 안 한 것뿐입니다. 아니 근데 돈은 솔직히 민간 항공사로 가는 게 더 멋있어요. 당연히 많죠. 그것보다 명예를 택했고요. 제가 할 일을 선택해서 명예 했던 때문에 거죠. 군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재미가 별로 없긴 합니다. 자, 이병범 위원님 왜 군인이 됐습니까? 뭐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 짧게. 조그만 갈림길인데요. 예.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바다 해양 산업이 가장 그 뭐랄까 예. 인기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해군사관학교나 해양대학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해군사관학교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이런 거 재밌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예. 자, 모종호 위원님. 저는 젊음이 좋아서 군에 갔습니다. 아. 제 꿈은요. 예. 젊은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목표를 달성해서 하나를 넘었을 때 도전을 넘는 그 맛. 네. 네. 못 느껴보셨죠?
한번 느껴보시고. 아니 사법시험 그런 아, 통하신 그러세요? 분이에요. 우리 군인들이 그러한 멋이 있어요. 또 예. 그런 맛이. 그죠, 지금도 있죠. 그 맛을 이렇게 사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젊은 그 나이대의 젊은 병사들이랑 함께 젊고 하니까 도전하고 성공하고 도전하고 성공하고 그게 좋다는 거죠. 예. 자 이제 기대가 됩니다. 김진호 의원님. 네. 뭐 때문에 군인이 뭐 때문에 나는 여기서 해병대 또, 또 빡빡 낀다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예. 야, 뭐 태어날 때부터 해병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조상들이 해병이었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구나 해병이 된다면 뭐 그런 그건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지겨운데 나머지 대위원님들은 얼마나 해병대만이 아니라도 예.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군대 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군인이 된 것이고 네. 또 해병대를 택하게 된 것은 네. 남자라면 그래도 해병대를 가야 되지 않느냐. 자, 이거. 혹시 따님이 우리 딸 있습니다. 그럼 결혼을 하셨나요, 따님이? 아니요,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익감으로 사익감으로. 자 어떤 사유를 선택합니까? 자, 해군, 해병대 공군, 가야죠. 해군, 육군, 해병대. 해병대 하겠습니다. 아무튼 해병대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데리고 해병대 왔으면 아니라고 좋겠는데. 안 되는 건 아직 아니죠? 안 데리고 와서 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만약 해병대 출신 사위 그럼 무조건 합격입니까? 봐야죠. 야, 해병하다가 해병하다가 이럴 때 또 싹 빼시네. 네. 자 말 나온 김에 각군 자랑 한번 해볼까요? 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있는데 해병대는 지금 너무 말씀 많이 하신 것 같고 음. 공군이 그래도 가장 또 신사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공군이 우리 때는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게 휴가가 제일 많아. 그렇죠. 그런데 복무 기간이 조금 길긴 길죠. 하지만 복무 길죠. 휴가가 좀 많고 약간 그 옷도 이제 그 저희가 말하는 그 개구리 그게 아니라 제복. 일반 그 군복이 아니라 약간 남색 네. 딱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좀 있었죠. 저희는 이제 저 법무장교를 했었는데 육해공을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서 육군 갔는데 공군은 도시에 있다는 거. 도시 주변에 예. 있죠. 대도시 해군은 주변에. 옷이 너무 좋은 거. 그치, 맞아. 옷이 너무 많아요. 옷이. 그리고 공군은 행정직이 많다는 그러니까요. 얘기 또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은 육군을 가버렸는데 공군의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뭐 딱딱하게 얘기를 네. 하자면 요즘 전쟁을 보면은 전쟁 초기에 승패가 나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승패를 가진다는 건 결국은 이제 그런 전략적 자산, 공군. 아주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가진 공군이 아마 그 전쟁 초기에 이렇게 승패 해결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공군을 선택하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고 싶네요. 저는 그렇게 자, 생각합니다. 해군 뭐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이 이문을 오셔가지고 네. 군대 하면은 전방에서 고생하는 육군만 생각했고 네. 그다음에 비행기는 가끔 보이니까 공군도 생각했는데 해군이 있다는 걸 진짜 한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보긴 어렵지. 예, 안 보이는 곳에서 지켜주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근데 해군은 뭐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우리 경제 발전이 뻗어나가려면은 경제 영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네. 바다로 네. 그 나가야 경제 되니까. 영역과 번영을 지키는 군이죠. 자, 육군도 이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분하고 매일 사무실에서 같이 생활하잖아요. 예. 그런데 또 후배들인데 예. 후배들하고 같이 육군이 좋다, 국군이 좋다. 이신상 못하겠다. 이거는 못하겠다. 이신상 그거 못하겠다. 분위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젊은 장교 때는 육군이 최고다. 네. 제가 또 포병 장교였어요. 아. 포병이 최고다 했는데 네. 자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각군의 특성을 살리면서 이거를 어떤 합동성을 발휘하는 네. 그래서 더 큰 전투력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묵직하게 더 위에를 말씀해 주세요. 네. 해병대 얘기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해병대는 항상 3군에 앞장선다. 퍼스트인 항상 먼저 들어간다. 그런 먼저 자부심이 있습니다. 들어갔어. 예. 최초 상륙 부대다. 자부심이 네. 엄청나십니다. 아이, 뭐. 예. 뭐 솔직히 이거는 뭐 이렇게 경중을 비할 그렇죠, 수가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소중하죠. 어떻게 뭐 네. 어디가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근무할 때 제가 좀 저도 음. 법무장교 오래 하면서 국방부 인권과에 제가 근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 그때 만들어질 때 이제 제가 그때 그 근무를 하면서 그때 제가 보고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실천이 되더라고요.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는 근무 시간 이후에 그 옛날에 2006년도 5년도 그때 제가 국방부 장관 차관한테 보고했던 건데 그때는 무시당했었어요. 무슨 개소리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인권
개선 방향 보고했던 게 지금 되는 거 보면 지금 좀 뿌듯합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했던 거지만 아. 혹시 근무하실 때 이 남긴 병사 업적. 한번 들어 제가 업적 자랑. 조금 자랑을 제가 했는데 네. 혹시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사들 인권 개선 위해서 아니면 병사들 위해서 하셨던 일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우리가 어젠가 그젠가 누리호 3차 발사 맞습니다. 네. 예. 아유. 거기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2010년도에 최초로 발사 시험을 제가 사연장 했던 강주 고흥에서 했었어요. 네. 아. 이제 그런 발사를 하려면은 사단 병력이 한 달 정도 경계 근무를 합니다. 네. 근데 마지막 날 이제 발사를 하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저희는 안타깝게도 2차례 실패를 했어요. 네. 그때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병들이 눈물 흘리면서 다음을 기획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는 2012년도에 군단장을 할 때 개성공단이 갑자기 폐쇄가 됐어요. 맞아요. 일군단지요. 그때 제가 이제 일군단장 하면서 지통실에서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데 네. 하나라도 물건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기업인들하고 근로자들이 그 트레이에다 듬뿍 싣고 나오는 그 모습. 개성에서 이제 도라산역으로 철수를 하잖아요. 그때 모습을 보고 가슴 아픈 지휘를 했던 것이 납니다. 군 생활하시면서 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을 2개 소개해 두 개, 주셨어요. 예. 혹시 말씀 좀 하실 게 있을까요? 군 생활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뭐 해보시죠. 너무 많으시겠지. 너무 많으시네. 하나만 꼽기가 좀 쉽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이제 군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뭘 해주면 좋을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전군 최초로 부대 내에 던킨 도너츠점을 유치해줬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네, 그렇죠. 도너츠요? 예, 던킨 도너츠점요. 근데 대박. 근데 그 네. 상황을 보시면 아침에는요 미혼 그 간부들이 한 손에는 샌드위치, 한 손에 커피 들고 출근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죠. 한 9시 정도 지나고 나면 애들을 학교 보낸 엄마들, 관사 부인들이 예. 커피 타임. 예,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점심 시간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점심 시간은 밥 먹고 난 이제 장병들이 다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일과가 시작이 되고 지나게 되면 한 3시, 4시 되면 애들이 학교 갔다 옵니다. 학교 갔다 오면서 엄마 손잡고 다시 또 이제 또 오는 거예요. 엄마 도넛 사달라고. 그래서 엄마 또 그러다가 거기 잠시 머물고 있으면 이제 퇴근 시간이 돼요. 네. 아빠가 합류해서 셋이서 손잡고 가는데 한 손에는 도넛 네. 상자를 들고 가는 거죠. 그 이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사들의 점령지입니다. 네네. 병사들의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유치를 한 겁니까? 예, 공군 부대에? 들어오시라고. 이거 대박이네. 아니 우리가 보급으로 나오는 도너츠가 가끔 있긴 하거든요. 예, 약간 근데 맛은 이제 없어요, 그거. 싸제 도너츠하고는 맛이 좀 아유, 다르긴 구별이 되면 하거든요. 설탕 양이 작아요. 차이가 납니다. 네. 던킨 도넛을 직접 와. 그 부대에 있던 장병들은 정말 복 받았네. 전군에 다 들어온 건 아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옆 비행단들도 그 소식을 듣고 어. 같이 유치해져 가지고 많은 비행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던킨 도너츠 주식이 좀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거 저 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아, 수입사 없습니다. 브랜드라, 수입사 주식이라서. 알고 보면 이사 이러고 농담입니다. 사장이 하나는 갖다 줬죠.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네. 워낙 장사가 어느 정도 됐냐면 전국 단위 면접단 그 판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매출이 2위까지 갔다는 소문이 제가 들었습니다. 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플러스 먹으니까. 그 브랜드도 윈하고 예. 그렇죠. 또 장병들도 좋고, 먹을 부대도 수 있으니 좋고. 좋고. 근데 그때 좀 아쉬웠던 점은 네. 그 브랜드가 우리 한국 토종 브랜드였으면 더 좋았었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네네. 우리 이병록 의원도 뭐 한 말씀. 저는 이제 주로 그 하급자들 예로사항이 많은 하급자들하고 이제 예.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 소위 말하는 이제 해군 훈련소장 마치고 나서 신병들 나가면은 부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모든 제도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할 데 없으면은 나한테 연락을 해라. 아. 근데 몇 병사가 직접 그 편지, 전자편지 예. 이메일로 왔어요. 예. 근데 다 해결을 못 해주는데 어떤 병은 전역하면서 그때 자기한테 관심을 보여주고 그것을 응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지. 와. 아, 이 일반 병사들이 보낸 손편지는 흔치 않죠. 쉽지 않죠. 아니 전자 이메일. 이메일, 예, 예. 이메일도 쉽지 않지. 그런 단장한테 단장님 아. 보낸다는 게 저는 우리 소대장님한테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미웠어요. 어. 위에 사람 다 미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해병대 얘기 좀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길게 하지 항상 짧게 가. 기계 같아서 가지고. 저희는 그 던킨 도너츠는 잘 못 먹어봤습니다.
제가 대대장 할 때 뭐 다른 특별한 것보다는 저는 대대장 할 때 우리 대대원들 이름을 좀 잘 기억해서 불러주자. 네. 이거 그 생각을 중요하죠. 많이 이거.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이제 처음에 전입 오면 사진을 찍고 코팅을 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이름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어느 중대 누구든지 간에 뒷모습만 봐도 야 너 누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걸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네. 우리 대원들도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렇거든요. 선임이 불러주는 것도 또 그렇지만 당연한 거고 중대장님이나 뭐 대대장님이 혹시 내 이름 안다 그러면 엄청나죠. 막 어깨가 막 야 내가 되게 특별한 사람 된 거 같고 뿌듯합니다. 뿌듯한 게 있거든요. 아주 뭐 네. 크게 작게 대단한 그 병사들하고 또 군생활 얘기를 좀 근데 해주셨는데 또 해병대는 소수적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 적으니까 이렇게 보면 너무 다 어떻게 해 그거 다 못해요. 사단 병력이 만 명이에요. 뭐 어떻게 해요. 해병이니까. 연대만 해도 이 몇천 명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해병이니까 뭐 해병이니까 열댓 명. 작지만 강한 군대. 자, 알겠습니다. 호국 보훈의달을 맞이해서 네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모종화 자문위원님께서 경기도 주요 행사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서요? 금년이 이제 정전협정이 맺은 지 70주년이 되는 네. 해입니다. 상당히 의의가 깊은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호국보훈의달을 맞이해서 몇 가지 행사를 했어요. 아, 제일 큰 게 지난 5월 20일 날 지난주 토요일이죠. 예. DMZ 걷기 행사를 했습니다. 아. 이 걷기 행사에는 6.25 때 우리나라를 도운 대사님들 또 탈북민 또 그 참전국의 어떤 그 학생들까지 네네네. 포함해서 약 1,500명이 있는데 가슴 뭉클했던 사연들은 혹시 사회자님 열차 타고 도라산역까지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장교.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 도라산역은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예. 평상시에는 갈 수가 없었는데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라산역을 가는데 그 임진강을 통과해서 비무장지대 들어갈 때 가슴 뭉클함을 이렇게 뭉클함을 눈물 느꼈어요. 눈물 나. 한번 가보세요. 진짜. 이게 한 달에 2번씩 운영되는 평화 열차를 운영을 예. 이렇게 하고 네. 있고요. 야, 이 DMZ 평화 걷기 행사 예. 들어오는 게 이거 진행될 때 해병대 전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무조건 나. 이러면 무조건 나. 안 시켜도 나와서 하시거든요 이거. 이거 안 돼. 이게 어디 거 나오셔가지고. 또 하나가 전 경찰 출신에 가잖아요. 우리 할 게 없어. 하지 마요. 우리가 다 맨날 하던 해병대 다 거라고. 해주시네. 또 하나가 이제 포천에 가면 승전 훈련장이 있는데요. 6월 달부터 한국하고 미국 연합으로 하력 경멸 훈련을 5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신청을 하시면은 그 현장에서 막강한 군인들의 어떤 그 훈련 모습과 네. 하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사회자님도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제가 있던 5군단 예. 후병 화력 시범 아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주 볼만합니다. 그래서 아주 볼만합니다. 11월 달까지 경기도에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해서 한번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네. 볼만하고요. 자, 또 그리고 6월 6일이 이제 현충일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현충일이 왜 6월 6일로 정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이병록 자문위원님 뭐 이 역사도 많이 아시니까 네. 왜 6월 6일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뭐 6.25가 일어났으니까 6월은 맞고요. 예. 네. 그다음에 6일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마 좋은 날짜로 아마 태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직 군사 기밀에서 해제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결론 잘 아무리 모르신다는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없어요. 계속 질문 드리고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모르신다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뭐 그 여러 가지 썰 중에 썰이 이제 유력한 거는 이제 네. 그 6.25 전쟁이 그때 6월달에 발발했다는 거 네.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또 예전에 그 우리 조상들이 24절 주기 중에 망종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네. 뭐 6월 6일 전후가 되는데 아마 예. 보리를 수확하고 그다음에 별을 심을 시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지냈다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6월 6일 잡았다는 그런 썰 말을 중에 하나. 가설로 예. 있는데 아마 그거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6.25가 이제 좀 네. 끝에쯤에 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앞쪽에 좀 한번 배치해야 되지 하니까 이렇게 앞뒤 밸런스를 생각해서 바란스. 저는 이거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6월 앞쪽으로 6일. 갔다. 아마 56년 상황이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역학적으로 아마 좋은 날짜로 아마 태그를 했을 겁니다. 태그를 했을 근데 거예요. 그런 기록이 아마 근거가 없을 뿐이죠.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김진호 의원님은 현충원 위치 네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네네. 있습니까? 현충원이 국립 서울 현충원과 네. 국립 대전 현충원 두 군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3회 현충원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연천에 아, 국립
현충원을 조성을 해서 2025년까지 조성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것은 최초에 이제 현충원이라는 것은 국군 묘지로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든지 또 각종 유공자들, 최근에는 의사자들까지도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안장을 하고 있고요. 현충원에 이제 안장하지 못하신 분들은 특히 6.25 전쟁이나 또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전국적으로 호국원을 6군데를 만들었어요. 호국원도 그래서 있죠. 예. 6군데에서 다 이렇게 안장을 해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호국 보훈의 달 특집 별들의 전쟁 네 분의 평화안보 자문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아니 저는 솔직히 네. 좀 딱딱해지지 않을까 저도 걱정했거든요. 걱정 많이 했었는데. 나도 좀 긴장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네. 네 분 다 너무 여유로우시고 유머도 제가 예전에 있으시고. 모시던 그 장군들은 네. 긴장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네. 아마 네 분도 네. 현역 시절엔 또좀 아니 경기도가 아무나 뽑지 않아요. 이렇게 또 좀 유머도 있고 유연하신 분들 유연하신 또 분들 네. 아. 너무 든든하고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각종 보훈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에서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한테 지원하는 참전 명예수당 2024년 올해 14만 원 인상됐다고 네. 하네요. 자, 2022년 연 네. 26만 원에서 올해부터 40만 원의 수당을 오. 지급을 하고요. 네. 뿐만 아니라 독립 유공자 또 유족분들에게 지원하던 의료비도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의료비 및 약제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작년부터는 입원비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령의 독립 유공자 후손분들을 위한 집수리를 지원해 주거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있는 또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멋집니다. 네. 저는 이렇게 네. 이 참전 용사분들이나 뭐 독립 유공자분들이나 이분들 후손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됐으면 더 돼야 좋겠어요. 돼요. 왜냐면 더 그래야 그 나라를 불시의 위해서. 상황에 네. 내가 내 몸 아끼지 않고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던질 수 있는 힘이 그런 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또 우리 유공자들한테 지원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감 있게 오늘 얘기를 좀 재밌게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자, 이 밖에도 저희 기회주의자들에게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또 네. 보고 싶은 게스트 있으면 2023 지지스토리 다운 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게스트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네 분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 한 말씀과 앞으로 활동 계획까지 네. 들으면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오늘 모정아 기억 위원님. 부탁드려요. 예. 이 좋은 프로그램에 저희를 출연시켜 주셔가지고 음. 평화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제 스스로도 젊음을 이렇게 조국 사냐에 바치는 사람으로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더욱더 희생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4명은 경기도의 안보 정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 그걸 잘 살려가지고 저희들 생각도 패러다임도 바뀌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회의 땅 경기도에 우리 장병들이 꿈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멋지십니다. 이병록 예. 위원님. 저는 이제 더 큰 평화, 예. 네. 더 큰 안보를 꿈꾸고 계시는 지사님의 평화 안보 분야를 자문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온 우리 도청 직원과 함께하는 안보로서 저희는 계속 게시판에 안보 현황 같은 걸 올리고 있습니다. 예. 함께하고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안보로서 경기도에 경기 둘레길이 60개가 있고 경기 외길이 47개가 있어요. 네. 14만 한 숫자는 있는데 14,000km가 되는데 예. 1,400km, 1,400km인데 네. 제가 그것을 주네요, 위원님. 제가 진짜 그 길을 네. 관리자 입장이 아니라 걷는 사람 입장으로서 다 걸어보고 네. 또 이 분야까지 자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병록 위원님은 기가 완전 부처님이세요. 아, 너무 멋집니다. 야, 예.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리 장혁희 위원님도 말씀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즘 핫한 젊은이들의 핫한 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진 데 대해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 저희가 할 일을 다시 한번 네네.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진호 위원님 소감 네.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배들이 지켜온 이 소중한 경기도 저희들이 잘 지키도록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봤던 것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의
우리 도민들의 어떤 그 권익을 신장하고 또 소통하는데 저희들이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보내드릴 때는 경례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빠라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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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아 이거 시작할 때부터 생각하신 거예요? 오랜만에 들으시죠, 이 노래. 네. 알겠습니다. 자, 출연해주신 네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변화란 혁신과 성장을 통해 더 많은 기회로 삶의 질을 높여 더 고른 기회로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기회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바꾸는 기회 수도. 여기는 경기도입니다.